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2011년 12월 집권 이후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육성 신년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신년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신 연말까지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 대내외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밝혔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전원회의 보고 내용 점검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다릅니다. 예. 공식적으로 집권한 이후 처음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두 번째입니다. 2011년 12월 17일 날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했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뒤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년사는 2012년 1월에 신년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신년사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네, 그때 공동 사설로 대신 했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해 4월, 2012년 4월에 이제 노동당 비서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빠진 적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이번에 걸은 이유를 보면 몇 가지를 댈 수가 있는데 12월 31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도로 가름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이것은 1987년도 1월 1일 날 김일성 주석도 유사한 그런 절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대내외적으로 신년사에 대한 주목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신년사를 생략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하고, 정반대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이 외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31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치고 신년사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녹화 방송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연말까지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 매우 긴 분량이었는데요. 핵심 주제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분량이 매우 깁니다. 15,000자에 해당하고요. 원고지 111장에 해당합니다. 북한 아나운서 낭독이 55분이었습니다. 핵심 주제는 정면 돌파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간 지속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난관이 겹사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봤는데 미국은 북한의 존엄성이라든가 안보를 무시하는 부당한 요구만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가 불가피하다면서 다양한 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한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도 자세한 언급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분량으로 보면 경제와 사상 분야에 집중이 돼 있고 외교와 군사 분야는 15% 미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도 우리에게는 외교나 군사, 안보 분야 발언이 중요한데요. 북한이 결국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간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이 이제 오늘 아침 상황에서 논란의 대상인데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소수설로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소수설이 더 설득력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경제 병진 노선은 2018년 4월에 북한에서 이미 승리를 했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경제총력전, 그러니까 2018년 4월에 선언한 경제총력전의 2단계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진 노선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핵무력 완성에 초점이 실린 것이 아니고 경제 발전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병진 노선과 비슷한 것은 군사력 증강이 가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전원회의 결과 보도 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가능성이 이제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도발과 이제 간접적인 도발은 있는데 직접적인 도발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간접적인 도발, 심리적 차원의 도발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약속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도 약속을 지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武력 시위를 통한 심리적 도발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곧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곧바로 하겠다, 이런 도발을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도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될지는 미국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조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또 하나 관심이 북한 전원의 결과 보도를 보면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지난해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남 메시지가 빠져 있는데 이번 전원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중에서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일차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2019년 대북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020년 새로운 정세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규모적이고 정밀한 정책 재검토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우선 규명을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이제 보완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면 좋겠고요. 정책 재검토 목록 중에 남북 간의 의사소통이 실패한 원인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남북 관계라든가 이제 북미 관계를 통해서만 문제를 보지 말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